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주시는 분이죠. 바로 엠블록 김용행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가상화폐 시장도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처럼 이번 주 조금은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각 대표 종목들의 좀 흐름은 어땠는지 이번 주 분위기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5,80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이제 11만 달러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언제 12만 달러를 넘었나 싶은데요. 지금 이제 8월 들어서 주 단위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함께 유동성 우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난 주말 즈음 해서 이제 1억 6,750만 원대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상당히 떨어져서 1억 6천, 약 300에서 400만 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번 주 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소폭의 약간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 같은 계단식 하락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둘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점점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이 같은 지정학적 우려는 꼭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투자 시장에 현재 지금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역시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와는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압박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엇박자가 어떤 결론을 낳을지가 아직까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죠. 불확실성이야말로 투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따라서 시기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59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4,2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달러 기준으로 약 4,700달러였었는데요. 즉 한 주간에 약 달러 기준으로는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폭이 약간 줄어듭니다. 아마 환율 변동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주간에 약 6.3% 하락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약간의 하락세가 더 컸죠. 네.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8월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을 둘러싼 기대가 상당히 높았음을 이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시장 심리를 중심으로 한 기대에 그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조정받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 중에서 샤프링크, 비트마인을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이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가장 큰 호재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악화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코인을 꼽자면 역시 이더리움을 첫 손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자체적인 기대가 큰 종목일수록 거시 변수의 영향에 무조건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즉, 거시 시장의 변수가 약간의 안 좋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체적으로 극복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만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과는 약간 다르게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ETF 자금 유출입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아주 거세게 유입됐던 이 이더리움 ETF 물량이 이번 주 들어서는 유출로 180도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끝에서 이 세 개가 이번 주에 들어선 유출입 현황이고요. 이 앞이 이제 지난 주말을 거쳐서 지난주에 있었던 유출입 현황인데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더리움 ETF 물량 유입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ETF를 통한 유입도 꽤 상당 수준의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 주말을 계기로 유출로 돌아선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더리움 ETF의 유출입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이더리움 ETF의 유입은 사실 정말 역대 그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거세게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 주말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오면서부터는 유출로 거의 180도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서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권유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 이것도 약간은 차익 매수로 돌아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저가 매수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 유출입 동향이 유출에서 유입으로 돌아서는 그 기미를 약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선택하시는 것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50입니다. 지난주에서는 68을 기록했었죠. 68에서 무려 18포인트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월 들어서 이 좋았던 분위기가 어찌 보면 단순만에 한 주 만에 확 꺾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조정을 꼽을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작년 한 해를 주름잡았던 밈코인의 하락이 좀 더 커서 이 지수의 하락이 거센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 그리고 여러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여러 트렌드성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 대비 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약을 주셨고, 그렇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저가 매수해봐도 좋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저가 매수 타이밍은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보자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주간 요약 들어봤고요. 심층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밈코인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특히 이번에 좀 조정이 알트코인, 밈코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 트렌드 좀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사실 밈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이제 각광을 받은 가상자산 트렌드였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밈코인의 어찌 보면 그 정점이자 그리고 그 트렌드에 가장 이제 꽃을 피웠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공식 밈코인을 발행을 했었죠. 이게 어찌 보면 정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밈코인 트렌드의 거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굉장히 집중시켰고 특히 미국 내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히 발행이 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폭을 굉장히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밈코인을 발행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인 멜리아나 여사도 이제 밈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면서 탈도 많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자본들이 모여서 눈길 하나는 확실히 끌어모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민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말 그대로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돈 쓰는 재미를 이제 코인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민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민코인들을 잘 보시면은 개당 코인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예. 민코인의 이제 시조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최초의 민코인을 이제 도지코인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의 가격도 지금 개당 약 3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당 300원인 게 민코인 중에서 찾아보면 거의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익숙하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뭐 코인계 동전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싼 맛에 사고 또 싼 맛에 쉽게 파는 뭐랄까 이 거래의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이제 코인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코인의 핵심은 사실 재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른바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바이누라고 하는 그 개가 이제 어찌 보면 그 마스코트인데 이 마스코트를 보면서 뭔가 재미를 느끼거나 이 마스코트가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제 재밌는 이제 웃음의 소재로 활용되는 밈이라고 부르죠. 이 밈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러면서 사고 파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데 또 이제 냉철한 투자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재미를 굉장히 반감시키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로 이렇게 샀는데 이 재미로 사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뭐 300원에 하나, 뭐 300원에 둘 이런 식으로 사고 파는데 이게 오늘 300원을 사면은 내일 모레쯤 되면 600원이 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재미보다는 뭐랄까요? 투자 내지는 투기이고 숫자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 사는 것보다 계산기를 이제 두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재미와는 약간 거리가 멀게 되고요. 재미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즉 민코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인 커뮤니티가 와야 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이렇게 해서 민코인이 한창 이제 바람이 불 때에도 이런 상반된 면을 지적하면서 민코인의 실체는 없다. 저거는 거품이다. 이걸 어떻게 이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을 지나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가상자산 업계의 트렌드가 또 크게 바뀌었죠.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첫 번째 트렌드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으로 대표가 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입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가상자산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재미를 추구하고 숫자에는 좀 뭔가 거리가 먼 민코인 트렌드가 이제 서서히 종료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종료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이런 판단이 됐었을 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남들이 많이 오를 때 적게 오르고요. 그리고 다 같이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 특히 봤었을 때 밈코인들이 특히나 10% 이상, 17%, 18% 이렇게 거의 20% 이상 떨어진 코인들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번 조정장 중에서도 특히나 그 큰 하락세 때문에 많이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아질 때에는 이런 테마형 코인에 눈길이 쏠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제 코인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 이른바 하한가를 몇 번 했었을 때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에 나서는 그런 투자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테마형 코인의 조정을 빌미로 해서 눈길이 쏠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상에서 이제는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밈코인은 관심 목록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때는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연계 가능성이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일하게 선택받은 밈코인이라고 하는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지코인 정도만 이제 관심을 좀 두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목록에서 하나씩 내려놓으셔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도 투자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에 뭐 하나씩 이렇게 겪는 것인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클의 총괄 사장이 이제 방안에서 뭐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클 사장의 방안과 그에 담긴 의미는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클 총괄 사장이 이제 방한을 해서 오늘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금융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죠. 네. 이게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제 일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히스타버드 총괄 사장이 이제 먼저 오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어서 KB, 신한, 하나, 우리 등 같은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고위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또 국내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규제를 좀 더 완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사의 고위임원이 방한을 해서 국내의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히스타버트 네. 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서클 총괄 타버트 사장은 기업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관료 출신의 인물이면서 이제 기업에 영입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타버트는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어요. 굉장히 이거 높은 위치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한국거래소 이사장 또는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급이 높고요. 그 위원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증권선물위원회를 이제 총괄하는 이 정도로 이 위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클에는 2023년에 이제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이제서 합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총괄 사장으로 이제 승진한 바 있는데요. 이 기업인이 아니라 고위 경제 관료이면서 또 현재 또 가장 잘 나가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계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의 그 대상이면서도, 그리고 또 관료 출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특히 서클 총괄 사장이 이제 한국에 온 것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약간 좀 뒤처져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 등으로 이제 대표되는 국내 이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꼽히는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서클에서도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 관심을 안 돌려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방한하자마자 이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이제 국내 거래소들 임원들을 이제 먼저 만났다고 이제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하는 차원에서 국내 은행 또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이쯤 해서 이제 국내 주요 금융주주 임원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때 이 조인트 벤처 얘기가 조금 논의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클은 이제 글로벌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국내 이제 은행 등 국내에서 참여할 회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서클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해 준다라는 이런 형태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양자 입장에서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규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국내 확산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점을 넣어서 봐야 될 부분은, 서클이 최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내세운 새로운 결제망을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결제망은 이제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의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은행 간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로 불리는 결제망이죠. 이 결제망 대신 스테이블 코인의 망을 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아크라고 하는 이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또
구성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크라는 메인넷까지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 아크가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메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메인넷과 결제망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업체들을 좀 만나고 논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버트 사장이 이제 내일 이제 매일경제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네. 언론사 중에서는 이제 몇몇 언론사와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방송에 이제 출연하는 거는 내일 매일경제 TV가 이제 그 유일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본방 편성이 된 건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유튜브에서는 아마 이제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일경제 TV를 통해서 이 타버트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서클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일경제 TV에서 이 타버트 사장의 인터뷰를 편성을 할 건데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매일경제TV와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주간 동향부터 이 서클 최고위층 방안에 대한 의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엠블로 김용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